10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도 0.3%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마주와 같이 특정 상장회사가 투기적 수요로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임원이나 대주주의 주식 매도가 금지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와 파급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전가율이 낮은 자동차와 휴대폰은 환율 하락 시 생산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이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의 급락은 벗어났지만 장중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건 다소 아쉬움이 남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타임 매물 그리고 FOMC에 대한 실망감에 3대 지수는 약소화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던 운수장비 쪽에서 특히 기아차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4%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1,9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줄여주면서 1,91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어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주식 보유하신 분들 오늘장에서는 좀 정리를 해봐야 할지 계속 홀딩해봐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900포인트에서 강력하게 저점에 매수하자 했는데 어제 뭐 20포인트 상승했어요. 20포인트 상승했지만 종가적으로 보면 한 3, 4포인트 상승했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물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수익 난권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손절매 라인을 여러분 121일평, 301일평이 있는 1895포인트 손절매 자고 저는 보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61일평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서서히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캔들 차드와 새로 생기는 캔들 차드의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61일평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주가를 뭐 1,900포인트, 손절매를 1,895포인트 잡고 어제 주식들이 여러분 사신 것들이 거의 한 1%, 2% 수익밖에 안 나는 걸로 같은데 저는 일단 뭐 손절매 좀 각오하고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첫 번째 이유가 61일평이고 두 번째 이유가 지금 21일평이 급락이 나오는데 21일평이 급락이 이틀 정도만 나오고 이제 초반 그 다음에는 오늘 이틀 정도는 급락이 나오지 않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1일평이 보통 우리가 급하게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급하게 떨어지고 이 완만하게 떨어지 21일평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보통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를 어제 뭐 거의 수수료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하루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삼성전자예요. 오늘 시가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강하면은 특히 강한다는 게 플러스 10,000원입니다. 플러스 10,000원에서 마이너스 10,000원인데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 본전에서 정리해버리지만 본전 정리 약세가 아니고 강성을 보이면 삼성전자를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최근에 외국인들이 잘 맞췄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이 1조 2천억 어제 그저께 팔았다가 다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이 계속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를 민감하게 보면서 주식을 손절매 라인 1895를 보면서 주가를
보유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표 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어제도 겐들차도 양봉이죠. 나오는데 오늘 과연 신저가가 1900을 깨는 신저가가 나올 것인가 저는 안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저가만 안 나온다면 구름의 변곡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주가가 후행 스팬이 전환선을 밑으로 가고 전환선에서는 스팬 밑으로 가고 서서히 장 자체가 약세 모드입니다만 약세 모드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 자체가 지금 역계단형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피라미드형이 계단형으로 페난트형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페난트형에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싱증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1985포인트 손절매를 잡고 지금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 그렇지만 현금 한 20%는 보유해라. 왜? 전체적인 장 모드가 페난트형으로 약세장을 지금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쉽지는 않아요. 선물 볼 것 같으면 선물의 매물대가 여러분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물의 매물대가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어제도 이제 이 선물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튕기거든요. 그래서 251포인트인데요. 25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선행 스펜트 이 자리에서 거의 횡보할 것이다 이제 횡보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그 선행 스펜트에서 수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스펜트에서 계속 수렴을 한다면은 장 자체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렴을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을 난다면은 장 자체는 조금 심각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횡보 후에 조금이라도 상승 후에 하락이지 바로 하락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반등 후에 하락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치기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현금 20%를 두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자체가 진짜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모로 괴롭습니다. 어제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샀죠.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전기전자를 사면서 주가를 했는데 그 반면에 이제 기아자동차를 어제 외국인이 실제로 판 것보다 기관이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화 강세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사고 원화 강세에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팝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것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지금 그 예비 그 환율에 연동돼 있습니다. 환율에 연동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환율을 이제 1,150원대부터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죠. 1,150원대부터 환율이 앞으로 화근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환율이 이제 1,100원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정부가 개입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달러 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만 환율이 110원대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수출 관련 종목들을 지금 매도한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종목인데요. 자동차 종목을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래 떨어진데 자동차 종목을 지금 어떻게 매도한다. 그다음에 기아차나 현대차 만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을 매도한다. 제가 볼 때 이런 주식들이 자동차나 조선들이 어쨌든간 전체적인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 주식이 안 가면은 주식이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주식은 한번 제가 볼 때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주식을 손절매 치고 자동차 관련 주식을 손절매 치고 다른 주식이 살만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물리더라도 그냥 물려 있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기전자와 자동차, 조선, 유화 이 부분 빼놓고는 글로벌 경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경쟁에서 그래서 톱 클래스에 있는 자동차나 조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주가 빠지더라도 다른 이 주식 자체의 메리트를 보면 굉장히 저평가됐다. 그리고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뭐 건설주가 빠진다. 이거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동차나 조선 이런 거는 환율 때문에 빠지게 그 반면에 환율이 반등하면 주가가 급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약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동차 주식 손절매를 굉장히 지금은 자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래요. 지금 환율에 대한 테마인데 지금 환율이 1,100원대에서 수출 종목을 매도한다. 이거는 어불성성이다. 악재 나올 때 주식 사라는 말이듯이 그런 주식을 지금은 서서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서서히 버티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물을 매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분명한 것은 60일 이평의 변곡이 60일 이평이 이 자리에서 이제 꺾이느냐 마느냐입니다. 만약에 60일 이평에서 꺾여버리게 되면 60일이 꺾였다, 이 꺾이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캔들 차트가 60일이 잘릴 때 60일이 꺾인데 그 밤에 또 이 자리에서 60일이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론적으로 또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그 보름 정도입니다. 15일 정도가 60일 이평이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60일 이평 정체되는 부분인데 보름 정도가 굉장히 그 속임 말해서 주가가 뭐 압력이 이제 하방 이제 서서히 전문가들 뻐꾸기들 입에서 뭐 1,600 나온다, 1,700 나온다, 1,800 나온다는 말이 곧 나올 겁니다. 그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거의 100%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지금은 직격탄으로 빠지는 그런 모양. 과거에 이제 이런 직격탄은 문화를 빠지는 이런 절대는 절대 아닙니다. 이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사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직격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 격구형으로 빠지는 페난트형으로 빠지는 이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주식을 일단은 저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큰 양봉 장대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먹고 어제 저점에 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새 진짜 여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확인하고 지금은 상승폭이나 하락폭 자체가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습니다.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하고 사면 늦고 양다리 걸치는 시황을 보고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한쪽을 정해가지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을 오늘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현금을 20% 그대로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지금 장 자체가 분명히 누가 말하듯이 21일평 꺾인 상태입니다. 21일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물량을 늘려도 무방한 그런 모양이지만 주가가 21일평이 꺾인 상태는 주가는 상승하면서 물량 늘리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전형화적인 형태고 지금은 상승하면 물량을 줄이면서 하방에서 물량을 늘리는 이런 피라미드형을 보여야 된다. 아니면 항아리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 현금은 항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냐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시가가 조금 빠져도 삼성전자가 보합 이상이면 종가 다 땡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이 오늘 모든 것을 좌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늘 핵심적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주식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쉬어보는 것다.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수술에 남은 상태에서 매도치도 되지만 저는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 좀 지켜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만 꼼꼼하게 보시고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일단 어제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보유해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도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SK 하이닉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추천받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어제장에서 보니까 거래량도 늘면서 목표가 부근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 중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사실 그동안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실적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주식의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또 실제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었다든지 아니면은 하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주가가 이미 옆으로 기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된 상태였고 대신에 오히려 그 적자를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150억 정도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많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 5에 대한 그 반도체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덕이 돼서 주가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해서 어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번에 24,500원에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여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돌파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에 한번 근접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고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뭐 역시 매수 대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완전히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승이 나오기가 좋은 구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인 3만 원은 중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차분히 끌고 가셨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제가 또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대형주가 큰 돈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시장에 큰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목표 수익률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기간을 늘려잡는 형태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싫으시다면은 아무래도 좀 빠른 종목들을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뭐 3분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았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는데 신규 접근하실 분들 지금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언제쯤 매수 가능할까요? 사실 뭐 이런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 추천드릴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충 네. 사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조정만 있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사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전 고점인 24,300원 정도를 넘어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 시장이 위치를 좀 하고 있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약간은 좀 눌림목을 줄 때 한 23,000원대 정도에서 사시면은 가장 무난한 대응이 되실 수 있겠죠. 예, 이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23,000원 부근에서 한번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인가요? 네,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사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후장 되면서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반전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외국인들이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또 화학 종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매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만 진행을 한다면은 증시의 추가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기관이나 다른 여타 매수 주체 쪽에서 전기 전자 업종, 특히 그 스마트폰 관련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면서 오고장 들어서 그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산업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기 전자 IT 업종은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의 반전이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상태라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 예상하는 대로 중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 같으면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는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가지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운 업종들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새롭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군들 쪽으로 적극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적인 예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네. LG전자도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LG전자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핸드폰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높아져가지고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 제품들이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계 전반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IT 산업 쪽만큼은 그래도 슈퍼 사이클상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올해나 아니면은 내년에 투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당분간은 그쪽으로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관심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관심 종목은 뭐 사실 앞에서 스마트폰 종목을 많이 소개를 드렸으니까 네. 그 종목으로 기존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유진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진기업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그렇게까지 빠른 반등을 안 보여주고 계속해서 답답한 진행을 보여서 좀 기다림이 길어졌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좋은 진행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진기업이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역시 하이마트의 매각 절차가 언제 완료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롯데마트의 하이마트의 지분 6,500원어치를 팔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부채가 약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그 재무 건전성에 기여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어제 주가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그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다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가장 큰 결림돌이 뭐냐면은 금감원의 승인이 안 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이러는 건데 어제 주가에 반전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승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재료가 돼서 한번 상승세를 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바닥 탈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사이 정도의 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6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 기준가는 2,750원 정도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유진기업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0월 25일 목요일 증권사별로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수익성 높은 철강 부문 매출 확대로 4분기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LG전자입니다. 3분기 휴대폰 사업부 흑자 전환으로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4분기부터 핵심 스마트폰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2 등 해외 본격 판매 들어갈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가 8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종목 LG화학에 대해서 3분기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10.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석유화학 업황 개선세는 연말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4분기를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종목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 온라인 부문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713억을 예상했습니다. 2014년도 수능 변화에 따른 반전 시그널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한 판단에 의해서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매수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트레이드 증권입니다. 종목 CJ에 대해서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의 회속 성장과 부각되는 CJ의 비상장 자회사 매력으로 떠올라 새로운 가치 부각을 대비하자며 목표 주가 12만 원, 투자 의견 매수란 리포트 올려놨습니다. 네,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소에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정치 변수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하락폭이 다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경기와 밀접한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 반면에 원화 강세와 노령화 그리고 중국 내수 확대를 등에 업은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내수주들이 지수 낙폭을 제한하는 등 해외 변수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고는 기업 실적이라는 우려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정치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버냉키 FRB 의장의 사임설 등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정치 변수가 국내나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연말에 가면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버냉키 의장이 전일 실제로 이제 물러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은 오히려 내년에 있을 재임 기간에 연임을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현재 물러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또 내년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시장에서 흘러나올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버냉키 의장이 연준에서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편이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정치 변수는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에는 변동성을 줄 요인이지만은 기존의 연준의 정책에 기대하는 기존의 강세 전략은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포스코 ICT 제시해 주셨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고요? 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수익성 높은 철강 부문에 있어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비철강 부문 역시 3, 4분기에는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내에 전력을 담당하는 대표 회사인데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국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 그룹 내에서 에너지를 담당을 하면서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되면서 또 스마트 그리드 대표 기업으로 포스코를 등에 업고 다른 업종까지 확대되는 스마트 그리드 대표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2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8,500원 정도까지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목요일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좀 간략하게 AS를 받아볼 텐데요. 휴원스와 대륙제가 두 종목이 있었죠. 그런데 휴원스 장중 흐름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차트적으로 한번 어제도 같이 한번 보셨는데 그만큼 뭐 대부분 다 저항으로 작용하는 선들이 많았죠. 대신에 하단에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뭐 지지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제가 그냥 헛으로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네. 또 투자 법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재간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살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는구나. 그만큼 네. 장중에 내려가다가 끝에 종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같이 대륙재간 한번 보시면 일단 매수가를 제가 5,600원에서 5,670원을 제시해드렸죠. 거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았습니다. 그만큼 살기를 상당히 많이 주고요. 다시 5일선과 10일선을 다시 위에 앉히는 모습이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세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기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상당히 활발하다. 그렇게 보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상당히 크게 뽑을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만큼 크게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갭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는 분명히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륙재관 보유하신 분들 오늘장 흐름 특별히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장의 눌림목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의 눌림목 종목은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연이틀적으로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지금 중소형주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다시금 랠리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 옛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인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주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달려줄 때가 되었다. 그래야지 코스닥이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프존과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골프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골프존은 요즘의 트렌드와 맞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세라고 하죠. 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을 어느 정도 주가를 추가적인 상승을 이끄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골프존의 어느 정도 특징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대부분 다 뭐 스크린 골프라고 하면 골프존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80% 정도죠. 그만큼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CF 광고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비전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또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필드에 나가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사스럽게 네.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2분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3분기에는 좀 더 기대되는 실적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0일선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전에 양봉과 음봉이 한 개씩 있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거래량을 모으는 과정, 그래서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20일선을 지지를 시켜주는 그런 매물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손절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단에 지금 여기에 지지가 나왔던 점을 보시면서 55,000원 정도를 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장에서도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조금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장중 눌림목을 조금 공략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 기간을 한 달 이상을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300원에서 56,6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눌림목을 조금 공략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적 단가는 56,200원입니다. 하지만 강할수록 데이지 않고 올라가는 법이기 때문에 56,3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 1차적으로 일단 64,000원까지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골프존 한 달 보유 기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종목 한동안 정말 말도 많았고 그런 뜨거웠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금 79,5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79,400원을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단가가 최적의 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어제 장중에 분봉상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요. 계속적으로 79,600원 자체를 올리려는 어느 정도의 힘이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에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길게 분포되어 있죠.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압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밑에서 올리는 세력이 어느 정도는 힘을 조금 발휘해 줘야 되고, 오늘 만약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코스닥이 랠리를 하려면 무조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엔터주가 달려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이 조금 깊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거래량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그 전에 전일 거래량보다 좀 더 많은 거래량이 조금 동반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래량 100만 주 정도는 오늘 어느 정도가 거래량 자체가 활성화가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79,5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갭 상승을 해서 79,5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단에서 다시 그 매물을 모으는 과정으로 갭 하락 시작을 한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79,5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단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21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꾸준히 좀 들고 계시는 종목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골프존과 YG 엔터테인먼트의 눌림목 공략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가 보합권 내에서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10월 말에 이제 맞춰진 시장의 포커스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던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두를 해놓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기업 실적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경제 지표가 선전하기는 했지만 결국 앞으로 10월 달과 11월 초에 대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결국 기업 실적이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전환점은 돌지 않은 이번 어닝 시즌, 후반부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하락을 하느냐 혹은 조정을 하느냐 혹은 재차 반등하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살짝 받는 모습이고 반대로 실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들 기준으로는 낙폭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
또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거의 종목들이 대부분 횡보세를 보여주거나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지금 지난달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그 FOMC 연방준비제도에서 관망 모드로 이번에 돌아섰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그 회의가 이어지는데 역시나 그 더딘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또 이번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12월 이후에 열릴 그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형태를 봤을 때 계속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여전히 1900포인트와 1930포인트 이 하단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유로존이 이제 민간 경제 활동이 최근 3년 만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그리스에 대한 또 이제 그 구제금융이 뭐 2년 연장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보실 때 해외 시장도 같이 보실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중국 시장을 좀 보여주거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장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어야 이제 시장은 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가장 디커플링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양세에서 좀 다른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 유사하게 들어갔던 항생지수는 다시 0고점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반면 우리 국내 증시는 또 다른 모습을 좀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월말까지 어닝 시즌은 예상보다 어닝 쇼크 없는 무난한 시즌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1900포인트와 1930포인트에 대한 지지 방어선 계속 테스트 시황을 좀 드리겠고, 단 여기서 운수 장비 업종은 물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현대차는 뭐 시가총액 2위, 뭐 기아차는 시가총액 5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수의 상승이 나왔을 때 소외는 당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배제하는 관점에서 낙폭 과대, 다른 업종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은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와 1930포인트에 대한 이 밴드권 싸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1930포인트를 넘어간다가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 만큼 경기 민감 업종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낙폭과대 위주의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편안하게 일단은 좀 장을 좀 지켜보면서 주식 하락이 나왔을 때 좀 계속 실적이 발표되었던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는 190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갖되 운수 장비는 좀 제외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센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비아트론은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삼성이나 LG와 같은 그 국내와 또 해외 그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그 70억 원가량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매출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증대가 좀 가능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양상 능력 확보를 위해서 120억 원가량의 그 신규 시설 투자를 좀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아몰레드나 플렉시블 등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번 시설 투자로서 충분한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좀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좀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같이 살펴보면 이 종목 좀 10월 4일을 기점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70억 원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의 물량을 이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상승 추세가 좀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트 쪽에서 보시면 상장된 지가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올해 5월 달 초에 상장된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왔죠. 4개월 동안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있다가 8월쯤에 하락을 좀 멈췄고 9월부터 서서히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10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점차 상승 치마다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면서 16,000원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좀 16,000원을 그런 맥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락 시에 5월 중순에 강한 바운딩이 나왔었던 가격대, 강한 저항대로 볼 수 있는데 이 가격대는 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에는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좀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10월 중순에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앞서 있던 매물대 물량을 좀 소화하려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그 10월 23일에는 그 가격대마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거래량도 동반해주면서 돌파해줬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 좀 더 16,000원대에서 한 번 정도의 지지를 받고 더 높은 곳으로 상승, 주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인 16,500원 수준, 16,500원에서 주가가 약간 눌릴 수 있는 16,500원, 16,500원 수준까지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로는 앞서 있던 매물대 구간인 18,000원까지 앞서 있던 매물대, 이런 주가가 상장 당시의 매물대,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0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순서가로는 16,000원까지, 16,000원 정도까지 앞서 있던 16,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인 16,000원을 보고 대응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아트론 16,500원에서 16,65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